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허영, 자기기만과 책임 전가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허영심이라는 거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영심 참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죠. 맞아요. 이 자료를 보면 허영을 그냥 뭐 잘난 척 이게 아니라 자기 만족, 자만심, 거기에 거칠애까지 합쳐진 어떤 교만함의 한 종류로 정의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걸 넘어서는 좀 더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 패턴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글에서 처음부터 딱 짚는 게 재밌는데 그 겉으로 보이는 완고함 있잖아요. 내 의견만 무조건 옳다. 이런 거요. 네네, 고집 센 거요. 근데 그 이면에 사실은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아니 두려워하는 그런 비겁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 완고함 뒤에 숨은 비겁함이라. 흥미로운데요? 네. 자기 실수 이거는 스스로한테도 인정 안 하고 남들한테는 더더욱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겉으로 강해 보이는 거랑 속마음이 완전 다른 거네요. 그럼 그 비겁함, 그러니까 실수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게 이제 실패했을 때 딱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 회의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 잘못됐다, 실패했다 이러면요. 네.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실적. 아, 남 탓하는 거요. 네. 특히 좀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부당하게나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대요. 대놓고 막 비난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면서요. 이야, 자기 실패 덮으려고 약한 사람을 방패막이로 삼는 거네요. 진짜 좀 기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좀 씁쓸한 부분이죠. 그렇게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는 게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위선적인 태도로 연결된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남 탓 수준이 아니라요. 네. 더 심한가요? 이 글 분석을 보면 자기의 큰 잘못이나 결점은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의 진짜 사소한 실수, 작은 흠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엄청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와,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청 엄격하고 완전 이중잣대네요. 네, 딱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의 한 흉쇄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말고도 허영심이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 인정 욕구요? 네, 이 글에 따르면 허용식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 달성, 특히 남들한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라면 어느 정도인데요? 시간, 돈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자기 건강, 더 나아가서는 뭐랄까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나 안녕 같은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헉, 자기 전제까지 희생할 정도라고요? 그건 글쎄요, 그냥 열정적인 거랑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좋은 질문이세요. 이 글은 그 동기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진정한 열정은 뭐랄까 내적인 만족이나 가치 실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네. 여기서 말하는 허영심에 기반한 야망은 주로 바깥의 시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부러움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성공 그 자체보다 성공한 나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성공의 내용보다는 그 이미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타인의 평가가 모든 걸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네요. 그럼 칭찬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칭찬 좋아하겠네요. 바로 그 부분이랑 딱 연결돼요. 그렇게 인정을 갈망하니까 아첨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첨이요? 뻔한 칭찬 같은 거요? 네, 이 글을 보면 설령 그게 속이 좀 보이는 진심이 아닌 것 같은 거짓된 칭찬이라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듣고 만족감을 느끼고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한다고요. 와, 진심이 아니어도 칭찬이면 다 좋다. 이거 참 재밌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되게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만큼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이 글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이 쌓아올린 그 부풀려진 자아상이 사실은 되게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거거든요. 아,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필요한 거군요. 네, 진실이든 아니든 그런 아첨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그 위태로운 자존감을 겨우 지탱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허용심이라는 건 단순히 겉모습 꾸미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고집세고 완고해 보이지만 속으론 실수를 두려워하는 비겁함이 있고. 네, 실패하면 남 탓, 특히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맞아요. 책임 전가. 그러면서 자기 잘못은 못 보면서 남의 작은 흠은 엄청 크게 비판하는 위선적인 모습들 보이고요. 위선. 그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시간, 돈, 건강,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희생할 정도의 극단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진심 없는 아첨에는 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취약함까지. 참 복합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글은 허영을 자기 기만과 책임 회피, 이 두 가지에 깊이 뿌리를 둔 교만함의 한 형태로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이랑 실제 내면의 불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그렇죠. 허영의 본질을 좀 파고드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허영심의 여러 모습들 있잖아요. 특히 자기 실수는 애써 외면하면서 남의 작은 흠은 날카롭게 찾아내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 혹시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런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